수도권 지역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수도권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업 일자리 관련 소식 알아보죠. 페어링 HR 신현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이직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직장을 요즘은 평생 직장 끝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중간에 이제 경력을 살려서 이직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들이 이직을 자주 해서 조금 뭐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인을 가리키는 표현들도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크게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입사원, 경력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과 이 신입사원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사원도 또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 미만의 저경력자 그리고 고경력자 이렇게 그 나누어지는 경계가 딱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취업준비생과 신입사원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 취업준비생들 중 다수가 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목표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입사원들이 나중에 자기가 입사 후에도 커리어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 일을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늦지 않았을 때 회사를 한번 좀 옮겨보자. 그리고 취업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나는 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으로 이 신입사원이면서도 동시에 취업준비생을 겸직하는 좀 이런 일이 좀 일반적이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 면접할 때는 뽑아만 주신다면 제가 혼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몇 개월 다니다 보면 또 이제 딴 데 클릭하고 알아보고 이제 이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도 경력이 있는 분, 없는 분을 나누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경력사원도 과거에는 저희가 3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거나 한 대리직급 이상 근무를 해야 경력사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분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신입사원들의 이 조기 퇴사가 좀 많아지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른바 저희가 중고 신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저경력자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한번 직장을 옮겼고 다시 한번 좀 구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1, 2년 정도 근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도 조금 알고 좀 근무를 좀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 좀 많이 채용을 나서는 좀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경력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2년 미만의 이 경력을 가진 분들을 좀 통하는데요. 이분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이 많은 부분들이 이분들이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을 채용 현장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금 경력이 있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을 중고 신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열심히 일해볼 것 같은데 1, 2년 사이에 이렇게 직장을 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 그 구직자분들 참 취업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어른들도 단군일에 이런 취업난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1차적으로 좀 취업 정보를 구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직 정보를 구하려면 사실 그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무를 하는 도중에 이 자신의 컴퓨터에 구직 활동을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요즘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잠깐 또 볼 수 있을 만큼 이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한번 해본 경험이 저희가 소위 얘기할 때 좀 체력이 좋아졌다. 좀 이렇게 좀 현장에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몇 개월 다녀본 경험이 이 어렵게 이 취업을 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이력서상에서 내가 몇 달 일했던 걸 좀 지워버려도 사실 다른 그 구직 경쟁자들이 요즘 공백 기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일한 기간을 지워버리고 내가 취업 준비를 했었다. 이 공백 기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회사를 관두고 좀 구직 활동에 다시 나서게 되는 거라고 저희가 좀 보겠고요. 이 구직자들이 밝히는 좀 회사에서 다니면서 왜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지 그 좀 이유들을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봤는데요. 이 보면은 좀 입사 후 본이 내가 생각한 회사랑 좀 다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백 기간을 좀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 그리고 또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한다. 그리고 공채 시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좀 이런 그 이유들로 어떻게 살펴보면 저희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조금 있죠. 네. 또 반면에 또 이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나 이 사회생활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고 저희가 좀 많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좀 이런 좀 저희 선배들이나 어른 세대가 이런 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대략 입사 2년 미만의 저경력자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향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지금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하나씩 보여. 첫 번째가 입사를 하고 보니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 예.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다. 예, 이게 대부분 이제 저경력자로 구분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신입사원 때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가지는데 보통 회사에서 처음 일하게 되면 사실 중요한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회사의 매출이나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좀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좀 내 역할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실 이 신입사원 때는 어느 누구의 보조 그리고 또 팀의 막내, 그리고 누가 하는 일에 대한 뭐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던가 좀 이런 식의 약간 그 막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입 업무를 복사하고 그쵸. 네. 예. 정수기 물통 갈라고 맞습니다. 네. 이런 또 저희가 네. 서무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는 이런 그 부가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자기가 입사 전에 생각했던 이 회사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저희가 갖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 1년, 3년 또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상당히 불안하다. 비전이 안 보인다. 네, 비전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느낌이라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정말 잘하는지 윗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다시 입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이 아주 작은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사의 업무가 조금 뭐 미천하다 아니면 좀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직을 하는 것은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연봉인데요. 연봉 차이가 실제 대기업, 중소기업 들어가고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많이 하죠. 너는 얼마 받냐? 그래? 이거 옮겨야겠다. 이런 뭐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 그 차이들이 실제 좀 격차가 큽니까, 우리가? 예, 저희가 좀 한번 보겠는데 한 2년 미만의 저경력직에서 연봉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이직 말고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올해 조사한 자료를 좀 보면은요. 한 50명 미만의 이 중소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을 좀 보면은요. 연봉이 2,218만 원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 조사 기간에 한 1,000명 이상 되는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의 평균이 3,044만 원으로 약 한 800만 원 정도 연봉 차이가 좀 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월급을 좀 받아보고 몇 번 좀 그 통장을 확인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나니 이거 내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구나.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직을 좀 결심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또 기업마다 임금을 주는 방식이나 이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요. 사실 그 연봉 2,400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뭐 월 한 200 정도 주지 않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기업은 12분의 1로 나누어서 딱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13분의 1로 나누어서 한 달치 떼놓은 거를 뭐 명절에 반씩 나눠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급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좀 이 기본급이 얼마로 계산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사실 그 세금을 낸다거나 하는 그 실수령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신입사원 입장에서 사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왜 급여가 이렇게 나오나요? 물어보기가 사실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그러다 보니 혼자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연봉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 퇴사하고 나서 다시 좀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장을 옮기려는 후배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비전이 없으면 옮겨라 그렇지만 돈 때문이면 가지 마라.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때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들리죠. 당장 비교를 하면 눈에 보이니까.
자, 그리고요, 신입사원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공채에 재도전하는 사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경력을 쌓기보다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잠깐 근무했던 것을 경력을 네. 인정받지 않고 새롭게 공채로 도전하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공채 시즌에 재도전하는 것은 이 다른 그 회사 신입사원의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좀 네. 알겠는데요. 사실 이게 그 한 재작년부터 많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봤는데 뭐 3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이 채용 공고를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제가 좀 상담을 했던 그 한 사례 같은 경우는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워하다가 네, Y대학을 나와서. Y대학을 예, 나와서요. 예. 이 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예. 그 한 식품 회사의 이 경영 전략실에 네.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갈 때는 너무 자기가 공백 기간도 있는데도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좀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번에 뭐 자동차 회사 자기가 2년 동안 준비했던 그 회사가 공차가 다시 떴는데 정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관두고 네.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사 관두고 그러지 마라 했더니 이제 뭐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제 조언을 좀 받아들여서 회사는 안 두고 예, 안 예. 관두고 본인이 좀 구직 활동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좀 통화를 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다신 그런 생각 안 하겠다. 그때 참 회사 안 관둔 게 참 좋은 결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예. 회사는 덜렁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안 되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를 들어갔다고 그냥 끝까지 버티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업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직장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옮기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 옮길 수 있어. 이렇게 좀 용인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조금 있습니다. 네. 이 기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인사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좀 규정을 좀 네. 보면은요. 보통 저희가 3년에 2회 그리고 또 5년에 3회 정도 초과하는 이직 경력은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범위 안에서는 본인이 좀 이직을 하더라도 이 인사 담당자나 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용인해주는 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력 관리에 있어서 이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 좀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좀 해결책도 찾아보고 좀 나의 이직에 대해서, 나의 경력 관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회사, 적성에 안 맞는 회사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으냐,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주변의 조언을 많이 구하시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코노미 신현정 페어링 HR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